그 손 치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렀고 주변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멎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윤세준 씨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오, 누나 목소리 좋다. 노래방 가면 잘하겠네. 남자 중 하나가 이서진 현장 요원님을 노려보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근데 누나 경비복 입으니까 좀 아깝다. 비키니 입으면 더 예쁠 텐데. 서진 씨는 대답 대신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 움직임 하나에 복도의 온도가 내려가는 듯했죠. 멀리서 지켜보던 박승만 운전기사님이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저 사람 평범한 경비가 아닌 것 같은데. 야야야, 언니 어디가? 우리랑 술이나 마시자. 응? 조폭 하나가 손을 뻗어 서진 씨의 팔목을 잡으려 했어요. 서진 씨는 반걸음 물러서며 그 손을 자연스럽게 피했고 시선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술 대신 조용히 나가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고 복도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대체 저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일이 있기 며칠 전 서진 씨는 평소처럼 재벌가 본사 건물에서 의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로비를 가로지르며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윤세준 씨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준 씨. 서진 씨가 가볍게 인사하자 세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초점이 흐린 눈빛이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때 세준 씨의 주머니에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세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주머니에 다시 넣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 별거 아니에요. 요즘 스팸 전화가 하도 많아서요. 세준 씨는 애써 웃었지만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스팸이요? 요즘 그런 게 많긴 하죠. 네, 하루에도 몇 통씩 와서 짜증나 죽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세준 씨는 거의 뛰다시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올라갈게요. 문이 닫히기 전 서진 씨는 세준 씨의 표정을 똑똑히 봤어요. 공포였습니다. 단순한 스팸 전화에 저런 표정을 지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서진 씨는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뭐지, 저 반응. 그날 저녁 서진 씨는 퇴근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서진 씨의 발걸음 소리만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차량 사이를 지나던 서진 씨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출구 쪽에 시동이 걸린 채 불을 끄고 서 있었거든요. 서진 씨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는 순간 승합차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어요. 안에서 담배를 문 남자가 서진 씨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야, 뭘 그렇게 쳐다봐?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이면 빨리 꺼져. 구경 났어? 옆자리에서 또 다른 남자가 킥킥거렸습니다. 형, 저 누나 얼굴은 괜찮은데? 경비치고는 아깝네. 닥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서진 씨는 애써 평범한 표정을 유지하며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등 뒤로 남자들의 시선이 찌르듯 느껴졌고 주차장을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서진 씨는 뒤를 돌아봤어요. 승합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창문 사이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차 대체 누굴 기다리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진 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 씨, 이리 와봐, 빨리. 박승만 운전기사님이 소파에서 손짓하고 있었어요. 서진 씨가 다가가자 승만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있잖아, 나 요즘 이상한 거 계속 봤어. 이상한 거요? 어떤 건데요? 건물 주변에 낯선 차들이 자꾸 서성이더라고. 검은색 승합차랑 선팅이 짙은 세단. 서진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어제 봤어요. 지하 주차장에서요. 진짜? 너도 봤어? 네, 안에 있던 남자들이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승만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시비를 걸어? 뭐라고 했는데? 누나를 왜 굴려? 빨리 꺼지라고. 헐, 그거 완전 조폭 말투잖아. 어휴, 무서워. 승만 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며칠 전에 후문에서 이상한 놈들 봤어. 어떤 사람들이요? 양복 입었는데 분위기가 완전 험악하더라고. 한 명은 목에 문신이 있었어. 목에 문신이요? 응, 용인지 뱀인지 징그럽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놈들이 얼쩡거려. 승만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만 씨, 혹시 또 뭔가 보이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 알겠어. 근데 서진 씨도 조심해. 그놈들 눈빛이 살벌하더라고. 네, 감사해요. 서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건물 앞 도로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고 운전석에 남자가 건물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진 씨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세준 씨의 공포에 질린 얼굴, 주차장의 험악한 남자들, 그리고 며칠째 건물을 맴도는 차량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서진 씨는 건물 외곽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후문 쪽을 지나는데 박승만 씨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드디어 잡았어. 승만 씨의 표정은 무섭다기보다 흥분에 차 있었어요. 네, 뭘 잡으셨는데요? 아까 그놈들 또 왔더라고. 근데 이번엔 내가 가만 안 있었지. 뭐라고요? 승만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승만 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내가 찍었어. 화면에는 검은색 세단 옆에 서서 건물을 촬영하는 남자 2명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승만 씨, 이걸 직접 찍으신 거예요? 응, 후문 주차장에서 숨어서 찍었지. 어때, 나도 좀 하지? 승만 씨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진 씨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승만 씨, 위험하게 왜 그러세요? 들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에이, 난 40년 운전 경력이야. 숨는 건 자신 있다고. 승만 씨는 웃었지만 서진 씨는 웃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 뭘 찍고 있었어요? 출입구, 후문, 비상계단까지 싹 다 찍더라고. 아주 작정하고 온 거야. 차 번호판은요? 앞자리만 봤어. 12가 뒷자리는 각도가 안 나와서 못 찍었어. 서진 씨는 승만 씨의 핸드폰을 받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의 목덜미에 문신 끝자락이 살짝 보였어요. 이거 저번에 말씀하신 그 문신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 저놈이야. 목에 뱀문신 있던 놈. 서진 씨는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승만 씨, 이 사진 저한테만 보여주신 거죠? 당연하지. 누구한테 보여줘. 나도 바보는 아니야. 고마워요. 근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해요. 승만 씨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이 정도는 껌이야. 근데 서진 씨,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지켜봐야 해요. 서진 씨는 승만 씨와 헤어진 뒤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CCTV로 오전 영상을 확인하려는데 문이 열리며 윤하영 실장님이 들어왔어요. 서진 씨? 서진 씨는 재빨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아, 실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해요? 순찰 보고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영 씨는 천천히 다가와 모니터를 흘깃봤어요. 순찰 보고서를 CCTV 앞에서? 네, 동선 확인하면서요. 하영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서진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서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전에 후문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박승만 기사님이요. 하영 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승만 씨가 또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요? 또요?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하영 씨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진 씨, 그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가끔 없는 것도 보신다고. 하지만 실장님, 저도 며칠 전에 수상한 차량을 직접 봤어요. 그래요? 어디서요? 지하 주차장이요. 안에 있던 남자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하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비를요? 왜 그걸 지금 말해요? 보고 드리려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하영 씨는 서진 씨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서진 씨,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둘게요. 네, 말씀하세요.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이 있든 당신 업무는 의전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실장님, 보안 문제라면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예요. 서진 씨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하영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 보안실을 나갔습니다. 서진 씨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없는 것도 보신다고? 승만 씨 사진에 찍힌 건 뭔데요? 저녁 무렵 서진 씨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야, 이서진, 인사도 없이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정미라 순경님이 장난스럽게 어깨를 쳤어요. 어머, 미라 씨, 깜짝이야. 언제 왔어요? 방금 순찰 중인데 내가 보여서. 근데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서진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복잡한 일? 무슨 일인데? 미라 씨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혹시 최근에 이 건물 주변으로 의심 차량 신고 들어온 거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나 그거 얘기하려고 일부러 들른 건데. 서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뭐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검은색 승합차 세단이 며칠째 같은 자리에 있다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더라고. 저도 봤어요. 그리고 오늘 승만 씨가 사진까지 찍으셨어요. 사진? 무슨 사진? 서진 씨는 핸드폰을 꺼내 승만 씨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미라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건물 사진을 찍는 건 사전 답사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아직 정식으로 신고 안 했어? 서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부에서 맡고 있어요. 미라 씨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내부에서? 누가? 미라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비서실 실장이요. 제가 뭘 알아보려고 하면 자꾸 막아요. 보안 문제인데 오히려 막아? 그거 완전 이상한데. 저도 그래서 더 신경 쓰여요. 미라 씨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 실장이라는 사람 평소에도 그래? 아니요. 원래는 그냥 차갑고 사무적인 분이었는데 요즘 들어 유독 예민해지셨어요. 언제부터? 한 2주 전쯤부터요. 세준 씨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시점이랑 비슷해요. 미라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서진아, 그거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가 파출소에서 뒤져볼게. 의심 차량 신고 내역이랑 주변 기록 확인해 볼 수 있어. 고마워요, 미라 씨. 근데 서진아, 너 예전처럼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 서진 씨는 피식 웃었어요. 그 얘긴 왜 꺼내요? 옛날 일인데. 옛날 일이긴 내가 혼자 돌격해서 병원 신세 진 거 내가 다 알아.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아무튼 조심해. 알았지? 미라 씨가 떠난 뒤 서진 씨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0층 비서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 씨는 출근하자마자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승만 씨가 찍어온 사진을 CCTV 영상과 대조해 보려고요.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돌리는데 보안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서진 씨, 윤하영 실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아, 실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순찰 동선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영 씨가 천천히 다가와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어제 후문 영상 아니에요?
서진 씨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네, 어제 수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요. 누가 그래요? 박승만 기사님이요. 하영 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분이 또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요? 또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영 씨는 말끝을 흐리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이건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서진 씨는 하영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실장님, 건물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하지만 실장님, 세준 씨 상태도 심상치 않아요. 혹시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영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세준 전무님 얘기는 왜 꺼내요? 요즘 너무 불안해 보이셔서요. 전화만 받으면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그건 업무 스트레스예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하영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진 씨,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둘게요. 네. 당신은 의전 담당이에요. 보안 조사는 당신 업무 범위를 넘는 일이에요. 하지만 실장님, 하지만이 아니에요. 하영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앞으로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서진 씨는 하영 씨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충고예요? 아니면 경고예요? 하영 씨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하영 씨는 돌아서서 보안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진 씨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업무 범위를 넘는 일이라 실장님이야말로 뭔가 선 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라 씨였어요. 여보세요? 서진아, 나야. 차량 번호 조회해봤어. 진짜요? 뭐가 나왔어요? 12가로 시작하는 검은색 세단. 등록 명의가 유령법인이야. 유령법인이요? 응,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 서진 씨는 숨을 죽였어요. 뭔데요? 그 법인 주소가 강도혁이라는 인물이 운영하는 업체 주소랑 똑같아. 강도혁이요? 그게 누군데요? 미라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쪽 바닥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폭력 조직 두목. 서진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폭력 조직이 왜 이 건물을 노리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 근데 서진아,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큰일이야. 서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앞 도로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라 씨, 그 차 지금 여기 있어요. 뭐? 지금? 네, 눈앞에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 서진 씨는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 쪽으로 향하는데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 씨, 서진 씨. 박승만 씨가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어요. 승만 씨? 왜 그래요? 큰일 났어. 세준 전무님이 빨리 와. 서진 씨는 승만 씨를 따라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B층 구석에 세준 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양복이 찢어져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준 씨, 정신 차리세요. 서진 씨가 세준 씨를 흔들자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서진 씨? 네, 접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갑자기. 세준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세 명, 얼굴을 못 봤어요. 승만 씨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지나가다 봤어. 검은 옷 입은 놈들이 전무님을 끌고 가길래 소리 질렀더니 도망갔어. 어디로요? 후문 쪽, 그 검은색 승합차 타고 사라졌어. 서진 씨는 세준 씨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세준 씨, 경찰 불러야 해요. 안 돼요. 세준 씨가 서진 씨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경찰 부르면 가족이 위험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어머니랑 여동생 주소 다 안 돼요. 경찰 부르면 끝이래요. 세준 씨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때 세준 씨의 찢어진 재킷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서진 씨가 주워서 펼쳐봤어요. 3일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 안 그러면 내 가족부터. 서진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넣고 갔어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준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세준 씨, 말해줘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도 몰라요. 왜 저한테 이러는지. 서진 씨는 승만 씨를 바라봤습니다. 승만 씨, 전무님 좀 휴게실로 모셔주세요. 전 전화 좀 하고 갈게요. 알았어. 근데 경찰은 진짜 안 불러? 지금은 안 돼요. 상황 파악이 먼저예요. 세준 씨를 휴게실로 옮긴 뒤 서진 씨는 복도로 나와 미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미라 씨, 나야.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세준 씨가 폭행당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요. 뭐? 누구한테? 검은 옷 입은 남자 셋이래요. 그 승합차 타고 도망갔고요. 미라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협박 메모도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 3일 안에 회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래요. 안 그러면 가족부터라고. 뭐? 회장을 물러나게 해? 네, 이거 단순 협박이 아니에요. 미라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진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회장을 끌어내리려는 거잖아. 누군가 후계 구도를 흔들려는 거야. 서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미라 씨,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그 사람들이 회장님 건강 문제를 알고 있었대요. 아직 외부에 안 알려진 정보를. 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내부에서 정보가 새는 거예요. 미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부 협력자가 있다는 거네. 네, 그리고 저 한 사람이 의심돼요. 누구? 윤하영 실장이요. 그 사람? 확실해?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 조사하지 말라고 계속 막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미라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그쪽도 뒤져볼게. 근데 서진아. 네. 이거 강도역 조직이 움직이는 거야. 절대 혼자 나서지 마.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서진 씨는 휴게실로 돌아갔습니다. 세준 씨가 물을 마시며 간신히 진정하고 있었어요. 세준 씨,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그 사람들, 이름 들은 적 있어요? 세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전화로 들었어요. 뭐라고요? 강도혁이라고 그 사람한테 보고한다고. 서진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드디어 이름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 씨는 건물 앞 카페에서 미라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누군가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미라 씨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일단 이거 봐. 미라 씨가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 건물 주변 의심 차량 신고 내역이야. 몇 건인데요? 12건. 서진 씨의 눈이 커졌어요. 12건이요? 한 달에? 응, 전부 검은색 승합차랑 세단. 번호판은 매번 바뀌는데 패턴이 똑같아. 조직적이네요. 그것만이 아니야. 미라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신고한 사람들 중 2명이 협박을 받았어. 협박이요? 응, 신고 취하하라고. 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서진 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취하했어요? 한 명은 취하했고 한 명은 이사 갔어. 이사까지요? 응,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미라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진아, 이건 보통 조직이 아니야. 동네 양아치들이 이렇게 못해.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검은 점퍼에 선글라스, 어딘가 익숙한 차림이었습니다. 서진 씨와 미라 씨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어요. 남자들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더니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명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어요. 미라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놈들 우연히 온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나가자.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와 골목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미라 씨가 속삭였어요. 따라온다. 멈추지 마. 어디로 가요? 파출소 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CCTV 있어. 두 사람은 속도를 높여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진 씨와 미라 씨가 멈춰섰어요. 뭐야, 왜 그렇게 급해? 돌아보니 아까 그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남자의 목에 뱀문신이 보였어요. 승만 씨가 말한 그 문신. 서진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뭐 보고 있어, 아가씨?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미라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이야, 뭔 일이야? 경찰이라고?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경찰이면 뭐? 우린 그냥 커피 마시러 온 건데 왜 그래? 그냥 커피 마시러 온 사람들이 왜 따라와? 따라오긴 피해망상 아니야? 남자가 킥킥거렸습니다. 근데 경찰 누나, 한 가지만 물어보자. 뭔데? 그 옆에 있는 아가씨, 혹시 재벌 건물에서 일해? 서진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건 왜 물어? 아, 본인이 대답하네. 얼굴은 예쁜데 성격은 좀 까칠하네.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누나, 조언 하나 해줄까? 됐어, 갈 길 가. 아, 잠깐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쓸데없는데 코 박지 마. 다칠 수 있어. 협박이야? 협박은 충고지. 이쁜 얼굴에 흉터나면 아깝잖아. 남자들은 킥킥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럼 조심해, 아가씨들. 두 사람이 사라지고 서진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미라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놈들, 우리 미행한 거야. 알아요. 서진아, 이제 확실해졌어. 뭐가요? 내가 뭔가 건드린 거야. 저쪽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야. 서진 씨는 남자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야, 그렇게 좋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물러설 수 없어요. 미라 씨는 서진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너 옛날이랑 똑같네. 뭐가요? 그 눈빛, 절대 안 물러서겠다는 눈빛. 서진 씨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라 씨, 저 사람들 조회해 줄 수 있어요? 목 문신 있는 놈? 네, 강도역 밑에서 일하는 놈일 거예요. 미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뒤져볼게. 근데 서진아. 네. 제발 혼자 움직이지 마. 알았지? 서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 씨가 순찰을 마치고 보안실로 돌아오는데 누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하영 실장이었습니다. 서진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여기 말고 조용한 데로 가요. 하영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 씨는 경계하며 뒤를 따랐어요. 비상계단에 도착하자 하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 나 좀 도와줘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협박받고 있어요. 서진 씨의 눈이 커졌어요. 협박이요? 누구한테요? 하영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조폭들한테요. 세준 씨 협박하는 그 사람들. 실장님도요? 네, 한 달 전부터 전화가 와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가족 건드리겠다고. 하영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뭘 시켰는데요? 세준 씨 동선 알려주라고, 회장님 스케줄 알려주라고. 서진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알려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내 딸이 위험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영 씨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딸이요?
올해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의 학교 앞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왔어요. 하영 씨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찍힌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런 걸 보내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요? 서진 씨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미행해서 찍은 사진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하는 걸 막으셨던 거예요? 네, 서진 씨가 파헤치면 저도 같이 엮일까봐 무서웠어요. 하영 씨가 서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 씨, 제발 도와줘요.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서진 씨는 하영 씨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진심으로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장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안 돼요. 신고하면 딸이 위험해요. 하지만 이대로는.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진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하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오늘은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서진 씨, 정말 고마워요. 하영 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진 씨는 벽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어요. 실장님도 피해자였던 건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라 씨였어요. 여보세요? 서진아, 지금 어디야? 건물이요, 왜요? 중요한 거 찾았어. 지금 바로 나와. 서진 씨는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라 씨가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데요? 무슨 일이에요? 미라 씨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금옥 문신 남자, 신원 확인했어. 누군데요? 김태수, 강도역 직속부하, 전과 7범. 직속부하요? 응,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라 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더 중요한 게 뭔데요? 김태수 통화 기록 뒤졌더니 한 번호로 자주 연락한 게 있어. 어떤 번호요? 미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윤하영 실장 번호야. 서진 씨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한 달간 통화 기록이 47건이야. 거의 매일 연락한 거지. 잠깐만요, 그러면. 서진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방금 하영 실장님이 저한테 협박받고 있다고 했어요. 울면서요. 뭐? 협박받고 있다고? 네, 딸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무섭다고. 미라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서진아, 그거 연기야. 연기요? 생각해봐. 협박받는 사람이 협박범이랑 매일 통화해? 서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7건이야, 47건. 그것도 발신 기록 절반이 윤하영 쪽에서 먼저 건 거야. 먼저 걸었다고요? 응, 협박받는 사람이 협박범한테 먼저 전화해. 말이 돼? 서진 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눈물은 너 속이려고 짠 거지. 완전히 노란한 거야.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서진 씨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10층 비서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의 실루엣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영 실장, 당신 대체 뭐예요? 다음 날 밤 서진 씨는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 B층을 지나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누구세요?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 남자 셋이 나타났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남자의 목에 뱀 문신이 보였어요.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 김태수였습니다. 누나, 또 만나네? 태수가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와도 되는 줄 알았지. 옆에 있던 남자가 킥킥거렸습니다. 누나, 우리 저번에 좋게 말했잖아. 코 박지 말라고. 근데 왜 계속 냄새 맡고 다녀? 태수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경고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해. 직접 가르쳐줘야지. 서진 씨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준다고요? 뭐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면 안 되잖아, 누나. 태수가 손가락을 튕기자 양옆의 남자들이 서진 씨를 에워쌌어요. 형, 그냥 살살해. 얼굴은 아깝잖아. 알아, 몸만 좀 만지면 되지.
남자들이 킥킥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어요. 왼쪽 남자와의 거리 2m, 오른쪽 남자와의 거리 1.5m. 태수는 3m 뒤에서 구경 중. 누나, 가만히 있으면 덜 아파. 오른쪽 남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 씨가 움직였어요.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몸을 낮추자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왼쪽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서진 씨는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한 뒤 남자의 팔꿈치를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팔을 감싸주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 미친년이. 태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잡아. 바닥에 쓰러졌던 남자가 일어나 달려들었어요. 서진 씨는 옆으로 스텝을 밟으며 남자의 뒤통수를 가볍게 쳤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3초, 두 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뭐야, 너. 서진 씨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더 할 거예요? 태수는 이를 악물며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어요.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년이 감히. 태수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서진 씨는 몸을 틀어 칼을 피하며 태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비틀자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크! 서진 씨는 태수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더 아프기 싫으면. 태수의 얼굴이 벽에 눌린 채 일그러졌어요. 너 대체 뭐야? 그냥 경비예요. 경비가 이렇게 싸워? 거짓말하지 마. 서진 씨는 대답 대신 팔을 조금 더 꺾었습니다. 으악, 알았어, 알았다고. 강도혁한테 전해요. 뭘? 다음에 또 오면 팔 하나로 안 끝나요. 서진 씨는 태수를 놓아주며 뒤로 물러섰어요. 태수는 팔을 감싸주며 서진 씨를 노려봤습니다. 미친년, 두고 보자. 두고 볼 건 저예요. 빨리 꺼져요. 태수는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며 욕설을 내뱉었어요. 야, 일어나 빨리. 세 남자가 비틀거리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진 씨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이런 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승만 씨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 있었습니다. 서진 씨? 승만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차에 두고 온 게 있어서 내려왔는데 방금 그거. 승만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들을 혼자서 3명을 어떻게? 서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승만 씨,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 아니, 그게 아니라 서진 씨 대체. 제발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승만 씨는 서진 씨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평소와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서진 씨, 당신 진짜 뭐야? 서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 씨는 보안실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주차장 영상을 찾아 삭제해야 했습니다. 화면을 돌리는데 문이 열렸어요. 서진 씨, 윤하영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 실장님,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서진 씨의 손이 멈췄어요. 어젯밤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래요? 근데 주차장에서 소란이 있었다던데. 하영 씨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소란이요? 전 못 들었는데요. 이상하네, 경비 직원이 못 들었다니. 하영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혹시 CCTV에 뭐 찍혔는지 확인해 봤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같이 봐요. 서진 씨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네, 확인해 볼게요. 화면을 돌리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비이층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깜빡이더니 노이즈만 가득했어요. 이상하네요. 영상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네, 그 시간대만 깨진 것 같아요. 하영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시간대만 깨졌다.
참 우연이네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하영 씨는 서진 씨를 한참 쳐다보다가 돌아섰어요. 그래요. 확인되면 보고해요. 문이 닫히고 서진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가 영상을 삭제한 거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죠?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어젯밤에 우리 애들 잘 만났다면서? 서진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강도혁이죠. 오, 똑똑하네. 바로 알아보고. 전화기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애들이 그러던데 경비 누나가 손맛이 좋다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요. 급하긴 좋아. 단도직입으로 말할게. 강도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손때 이 꺼내서. 싫으면요? 싫으면? 배짱은 있네. 강도혁이 혀를 찼어요. 근데 누나, 내가 누군지 알아? 폭력 조직 두목이라던데요. 그래, 맞아.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서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당신 인생 끝장낼 수 있다는 뜻이야.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 이건 사실이야. 강도혁의 목소리에 살기가 서렸어요. 누나 집 주소, 가족 정보 다 알아. 원하면 지금 바로 보여줄까? 서진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냐고? 진짜 대단하네. 강도혁이 낮게 웃었어요. 좋아, 좋게 말할 때 들어. 48시간 줄게. 48시간이요? 응, 48시간 안에 그 건물에서 나가. 안 그러면. 안 그러면요? 누나 혼자 다치는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까지 다 엮여.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48시간. 그때 보안실 문이 열리며 승만 씨가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 나야. 승만 씨? 무슨 일이에요? 승만 씨는 주변을 살피며 문을 닫았어요. 어젯밤 CCTV 내가 삭제했어. 서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승만 씨가요? 응, 아침에 일찍 와서 지웠어. 왜요? 승만 씨는 서진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진 씨, 나 40년 넘게 운전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어. 네. 근데 어젯밤 서진 씨 움직임은 처음 봤어. 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군인이지? 아니, 그냥 군인이 아니지? 승만 씨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야, 맞지? 서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밀로 해주세요. 당연하지. 근데 서진 씨. 승만 씨가 서진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도 돕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서진 씨는 승만 씨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승만 씨, 위험해요. 알아. 근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세준 전무님도 그렇고 이 건물에서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서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하영 실장 동선 좀 봐주세요. 누구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승만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눈이 되어줄게. 서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8시간,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서진 씨는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 B1층을 지나는데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차량 이동이라니 이상했어요. 서진 씨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서 있었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세준 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양옆에서 세준 씨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끝이야. 낮은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세준 씨의 얼굴이 창백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끌고 가. 남자들이 세준 씨를 승합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서진 씨는 숨을 죽이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차장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윤하영 실장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영 씨가 승합차 쪽으로 걸어가더니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움직여. 새벽까지 조용히 해. 네, 알겠습니다. 강 사장님한테 연락했어? 네, 아지트에서 기다리신대요. 서진 씨는 영상을 계속 촬영했어요. 하영 씨가 세준 씨 앞에 섰습니다. 세준 씨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세준 씨가 테이프 너머로 뭐라고 소리쳤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다치지 않아요. 하영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서진 씨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하영 씨가 고개를 돌렸고 서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영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전현희, 남자들이 서진 씨 쪽으로 뛰어왔어요. 서진 씨는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달렸습니다. 잡아. 놓치면 안 돼. 발소리가 뒤를 쫓아왔어요. 서진 씨는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뒤에서 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 갔어? 서진 씨는 숨을 헐떡이며 2층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빈 복도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창고였습니다. 서진 씨는 선반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쪽인가? 아니, 위로 갔을 수도 있어. 나눠서 찾아.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진 씨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이 저장돼 있었어요. 하영 실장이 조폭들과 함께 세준 씨를 끌고 가는 장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서진 씨는 미라 씨에게 영상을 전송했어요. 받으면 바로 연락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거 뭐야? 납치잖아. 응, 하영 실장이 직접 지시했어.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아지트라고 했어. 강도혁이 기다린대. 위치 알아? 아직 몰라. 알아내야 해. 서진 씨는 창고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어요.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계단을 내려가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승만 씨가 서 있었어요. 서진 씨, 괜찮아? 승만 씨 봤어요? 응, 세준 전무님이 끌려가는 거 봤어. 승만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승합차 번호판 봤어요? 응, 찍었어. 승만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승만 씨. 근데 서진 씨, 이거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부르면 세준 씨 위험해요. 아지트 위치부터 알아내야 해요. 서진 씨는 핸드폰을 꺼내 미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 씨, 번호판 찾았어요. 뭔데? 12가 3847이요. 알았어. 바로 추적할게. 근데 서진아. 네. 너 지금 어디야? 건물 로비요. 거기서 나와. 위험해. 안 돼요. 여기서 움직여야 해요. 미라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위치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전화를 끊고 서진 씨는 건물 밖을 바라봤어요. 승합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세준 씨, 조금만 버텨요. 서진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강도혁이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인연이 내가 뭔데 감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서진 씨가 강도혁 앞에 섰습니다. 너 같은 경비년이 뭘 한다고. 경비요? 서진 씨가 피식 웃었어요. 아저씨, 나 경비 아닌데. 뭐? 707 특임대 출신이에요. UDT 여군 중령. 강도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들었잖아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미라 씨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야, 강도혁, 너 오늘 진짜 운 없다. 하필 건드린 게 인간병기야. 강도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년이 왜 경비를 해? 내 사정이지. 아저씨가 알 바 아니고. 서진 씨가 강도혁의 턱을 잡아 올렸어요. 근데 아저씨, 나한테 뭐라고 했죠? 뭐? 내 인생 끝장낸다고 했잖아요. 48시간 준다고. 강도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지금 누구 인생이 끝났어요? 서진 씨가 강도혁의 턱을 놓았어요. 강도혁이 뒤로 쓰러지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서진 씨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봐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하영 실장이 조폭들과 함께 세준 씨를 끌고 가는 장면이었어요. 윤하영 실장이랑 아저씨가 공모한 증거예요. 강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서진 씨가 창고 구석에 있던 서류 박스를 열었어요. 안에서 문건 다발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서진 씨가 문건을 펼쳤어요. 아저씨랑 하영 실장이 주고받은 계약서예요. 뭐? 회장 끌어내리고 후계 구도 흔들어서 주가 떨어뜨리면 차익 나눠 갖기로 했네요. 강도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하영이가 뭐요? 다 하영 실장 탓이에요? 서진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저씨 서명 여기 있는데? 미라 씨가 문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증거 창고네. 주가 조작, 협박, 납치 공모까지. 다 찍어둬요, 미라 씨. 응, 찍고 있어. 강도혁이 발버둥 쳤어요. 야, 이건 함정이야. 나 변호사 불러. 변호사요? 서진 씨가 강도혁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저씨, 변호사 100명 불러도 이건 못 빠져나가요. 뭐? 납치, 폭행, 협박, 주가 조작 공모. 이 정도면 최소 15년이에요. 강도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15년? 아, 근데 아저씨 나이가 62세죠? 그게 왜? 15년 살고 나오면 77세네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요. 강도혁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2년이 아직도 욕이 나와요? 서진 씨가 일어서며 강도혁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저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세준 씨한테 뭐라고 했죠? 경찰 부르면 가족 건드린다고 했죠? 강도혁이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 안 해요? 서진 씨가 강도혁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가족 협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알아. 근데 왜 했어요? 돈 때문에. 돈? 서진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돈 때문에 사람 인생 망치려고 했어요? 그건. 아저씨. 서진 씨가 강도혁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가족 있어요. 근데 아저씨가 내 가족 정보 안다고 협박했잖아요. 강도혁의 몸이 굳었어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미안해. 미안해요? 서진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떡해. 감옥에서 반성해요. 15년 동안. 서진 씨가 일어서며 경찰들에게 말했어요. 데려가세요. 경찰들이 강도혁을 끌고 나갔습니다. 강도혁이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야, 이년아. 두고 보자. 서진 씨가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두고 볼 건 없어요. 아저씨 인생 끝났으니까. 창고 문이 닫히고 서진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세준 씨가 다가와 서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 씨, 정말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살았어요. 세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서진 씨,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서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숨겨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세준 씨가 서진 씨의 손을 꽉 쥐었어요. 진짜 고마워요, 서진 씨. 강도혁이 끌려간 뒤 경찰들이 창고를 수색하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협박받은 거라고요. 윤하영 실장이 경찰에게 붙잡혀 끌려오고 있었어요. 실장님, 서진 씨가 하영 씨 앞에 섰습니다.
하영 씨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서진 씨, 제발 믿어줘요. 나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그 사람들이 협박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하영 씨가 서진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진 씨는 차갑게 팔을 뿌리쳤어요. 실장님, 이거 보세요. 서진 씨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하영 씨가 조폭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이었어요. 예정대로 움직여, 새벽까지 조용히 해. 하영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협박받은 사람이 이렇게 지시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요? 서진 씨가 문건을 들어 보였어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거예요? 하영 씨가 문건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건 강도혁이랑 차익 나눠 갖기로 한 계약서예요. 실장님 서명 있는데요? 하영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미라 씨가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윤하영, 당신을 납치 공모, 협박,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요. 하영 씨가 발버둥 쳤어요. 세준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영 실장님. 하영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세준 씨. 왜 그랬어요? 세준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을 같이 일했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세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저한테 그렇게 해놓고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영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물러나면 나도 끝이에요. 새 회장이 오면 나 같은 건 버리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납치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세준 씨가 소리쳤어요. 하영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15년 동안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하영 씨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이 자리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혁한테 손을 뻗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세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그 돈 5억 대출받은 거 어디 썼어요? 하영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강도혁한테 줬죠? 일 시키려고. 하영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 내가 먼저 접근했어요. 먼저 접근했다고요? 강도혁이 날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간 거예요.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왜요? 세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하영 씨가 세준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세준 씨, 난 당신 아버지 옆에서 15년을 일했어요. 알아요. 근데 당신 아버지가 병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무슨 분위기요? 후계구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내 자리는 없었어요. 하영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새 회장 체제가 되면 나 같은 건 첫 번째로 잘리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하영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판을 뒤엎으려고 한 거예요. 판을 뒤엎어요? 회장이 갑자기 물러나면 주가가 흔들리잖아요. 그 틈에 돈 벌고 빠지려고 했어요. 서진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세준 씨를 이용한 거예요? 자기 돈 벌려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영 씨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용서해줘요, 세준 씨, 제발. 세준 씨는 하영 씨를 내려다봤어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용서는 못해요. 세준 씨. 근데 왜 그랬는지는 알겠어요. 세준 씨가 돌아섰습니다. 경찰서에서 다 말하세요. 솔직하게. 미라 씨가 하영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가자, 할 말 많을 거야. 하영 씨가 끌려가며 세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세준 씨, 정말 미안해요. 세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고 문이 닫히고 서진 씨가 세준 씨 옆에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세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이제야 끝난 것 같아요. 서진 씨는 세준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세준 씨. 다음 날 아침 서진 씨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서진 씨. 뒤를 돌아보니 미라 씨가 서 있었어요. 미라 씨, 여긴 웬일이에요? 그냥 얼굴 보러 왔지. 어젯밤에 못 본 것 같아서. 미라 씨가 옆에 앉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몸은 괜찮아? 네, 멀쩡해요. 미라 씨는 서진 씨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야, 솔직히 말해봐. 뭐요? 어젯밤에 혼자 들어갈 때 안 무서웠어? 서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죠. 근데 왜 혼자 갔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시간 없긴 전화 한 통이면 됐잖아. 미라 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 진짜 안 변했다. 뭐가요? 옛날이랑 똑같아. 위험한 거 알면서도 혼자 뛰어드는 거. 서진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습관이에요. 습관이 아니라 병이야, 병. 미라 씨가 서진 씨의 어깨를 쳤어요. 근데 서진아. 네. 나 너 오랜만에 봤는데 확실히 달라졌더라. 뭐가요? 예전엔 눈에 살기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미라 씨가 서진 씨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은 뭔가 따뜻해졌어. 서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세준 씨 구할 때 봤거든. 뭐요? 내가 진짜 걱정하는 눈빛이었어.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 서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람이 변하나 봐요. 응, 좋은 쪽으로 변했어. 미라 씨가 웃었어요. 서진아, 너 결국 사람 살리려고 움직이는 사람이야.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라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특수부대 있을 때도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었잖아. 위험한 거 알면서도. 그건 임무니까요. 임무? 아니야. 넌 임무라서 한 게 아니야. 미라 씨가 서진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 살리려고 움직이는 사람. 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요, 오글거리게. 오글거리긴 진심인데. 미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파출소 가봐야 해. 강도역 조서 받아야 하거든. 네, 수고해요. 너도 푹 쉬어. 어젯밤에 고생했잖아. 미라 씨가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아, 그리고 서진아. 네. 고마워. 뭐가요? 그냥 내가 포기 안 해줘서. 미라 씨가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서진 씨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승만 씨였어요. 서진 씨, 여기 있었네. 승만 씨, 안녕하세요. 승만 씨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뉴스 봤어. 강도역 검거됐다고. 네, 다 끝났어요. 서진 씨 덕분이지. 승만 씨가 서진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진짜 고마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승만 씨도 도와주셨잖아요. CCTV 삭제하고 번호판 찍고. 그건 뭐 그냥 한 거지. 승만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근데 서진 씨. 네.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네, 숨겨서 죄송해요. 아니야, 숨길만 했지. 근데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승만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경력이면 좋은데 많이 갈 수 있잖아. 근데 왜 여기서 경비를 해? 서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조용히? 네, 예전에 너무 많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좀 쉬고 싶었어요. 승만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근데 결국 또 뛰어들었네. 어쩔 수 없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서진 씨야.
승만 씨가 서진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못 본 척 못하는 사람. 서진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장점이지. 당연히 장점이야. 승만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준 전무님도 살았잖아. 승만 씨도 도와주셨잖아요. 나야 뭐 그냥 눈이 된 거지. 승만 씨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차 빼러 가봐야 해. 오늘 회장님 모시고 병원 가거든. 네, 수고하세요. 승만 씨가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진 씨. 네. 앞으로도 여기 있을 거지? 서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당분간은요. 좋아, 그럼 됐어. 승만 씨가 환하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서진 씨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그날 오후 서진 씨는 건물 로비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세준 씨가 나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어요. 서진 씨, 세준 씨,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건물 앞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세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일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서진 씨. 세준 씨가 서진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 괜찮아요. 당연히 한 일인걸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 씨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세준 씨가 버텨서 가능했던 거예요. 버티긴요. 저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세준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 그때 포기하려고 했어요. 서진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포기요? 네,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서. 세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물러나시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어요. 왜요? 세준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진 씨가 들어왔으니까요. 네. 창문 깨고 들어오는 거 보고, 아, 아직 끝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세준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포기 안 했으니까 저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진 씨, 진짜 고마워요. 세준 씨가 서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게요. 은인이라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세준 씨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뭔데요? 보상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서진 씨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세준 씨, 이건 못 받아요. 왜요? 저 돈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서진 씨가 봉투를 세준 씨에게 돌려줬습니다.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세준 씨는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도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만 해주세요. 뭔데요? 서진 씨가 세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람 되세요. 좋은 사람이요? 네, 세준 씨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오늘 일 기억하세요. 서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누군가 힘들 때 외면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보답이에요. 세준 씨는 한참 동안 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네, 믿을게요. 세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진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특수부대 출신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여기서 경비 일을 하세요? 서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조용히요? 네, 예전에 너무 많은 걸 겪어서 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세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결국 또 뛰어드셨네요. 어쩔 수 없었어요. 성격이 그래서. 서진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못 본 척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게 서진 씨 장점인 것 같아요. 세준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진 씨. 네, 저야말로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 씨, 박승만 씨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승만 씨?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부르셔. 지금 당장 올라오래. 회장님이요? 저를요? 응, 빨리 가봐. 서진 씨는 세준 씨와 눈을 마주쳤어요. 세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서진 씨한테 직접 감사 인사드리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 거면 안 가도 되는데. 아니에요, 가세요. 아버지가 기다리시잖아요. 서진 씨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펼쳐졌습니다. 창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회장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서진 씨.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줬다면서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해야 할 일이라. 회장이 서진 씨 앞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서진 씨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건 해야 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을 살려줬어요. 서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 씨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 씨. 뒤를 돌아보니 미라 씨가 서 있었습니다. 미라 씨, 또 오셨네요. 응, 소식 전하러 왔어. 미라 씨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강도혁, 어제 구속 기소됐어. 납치, 폭행, 협박, 주가 조작 공모까지 전부 인정됐어. 다행이네요. 윤하영도 공범으로 기소됐어. 강도혁은 15년, 윤하영은 78년 나올 것 같아. 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됐네요. 그때 세준 씨가 걸어왔어요. 서진 씨, 여기 계셨네요. 세준 씨, 안녕하세요. 한 가지 전해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가 서진 씨한테 보안팀장 자리 제안하고 싶으시대요. 서진 씨의 눈이 커졌어요. 보안팀장이요? 네, 연봉도 올려주시고 대우도 확 바꿔주신다고요. 미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승진이네. 서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감사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왜요? 저 아직 현장에 있고 싶어요. 사람들 가까이에서요. 세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 씨답네요. 마음 바뀌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해요. 세준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미라 씨가 물었어요. 넌 왜 팀장 자리 거절했어? 높은 자리에 앉으면 현장이 안 보여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미라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넌 진짜 안 변한다. 미라 씨가 떠나고 서진 씨는 혼자 남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지키는 일 누군가는 해야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서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 안으로 걸어갔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엔 눈앞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사람도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돕는 사람도 있어요. 서진 씨처럼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손 내밀어 주는 것. 작은 관심과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